따스한 아틀리에의 따스한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초적으로 그림을 시작할 때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의 도구들을, 재료들을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 연필 깎기. 너무 쉽죠? 다들 다 한 번쯤은 다뤄보셨을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미술 관련 재료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배우실 때는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혼자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 혼자 사시려면 어떤 거를 구입해야 될지 약간 의구심,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으로 간단한 부분들, 오늘 수업 그냥 한번 쭉 들으면 다 이해하실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연필은 제가 사실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새로 다시 찍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처음 이 영상을 준비했을 때는 연필의 브랜드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들러 독일 제품, 더웬트 영국 제품, 그리고 T로 시작하는 이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아래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고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연필 재료는 어떤 브랜드를 써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써왔던 연필이고, 이제 제 머릿속에는 늘 인식되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진행상에 영상을 넣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쭉 이렇게 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략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어필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필에 대한 종류를 통해서 굵기, 기호,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오늘 수업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굵기와 기호,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우개는 소프트하고 하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우개 구입해 주세요 하면은 하드 계열로 사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드로잉 작업을 하실 때는 소프트한 걸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드 계열은 말 그대로 딱딱한 지우개를 얘기하는데, 그런 지우개들은 아주 가는 선들을 썼을 때 제도용이나 아니면 뭐 드로잉 할 때도 정밀 묘사 같은 것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이제 쓰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소프트한 드로잉 지우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지우개 부분에서도 네 여기 요쪽하고 약간 연결되는 지우개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뺐습니다. 네, 화방에 가면 좋은 지우개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 화방에서 전문가 소프트 드로잉 지우개를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하나 이렇게 준비한 거는 전보 지우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요 회사를 보니까 화랑 고무 주식 회사예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급할 때 근처에 화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큰 문구 센터나 이제 그런 데 가시면은 저도 그냥 급한 마음에 이 전보지우개를 사서 써봤는데 우연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동지우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구입했던 건데
제 책상 머리에 있어서 그냥 한 번쯤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 버튼 홈이 파인 부분을 누르면, 이 부분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지우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작업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좀 내가 지워야 할 때, 그럴 때 쓰시면 돼요. 굳이 뭐 제가 해볼까요? 러브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지워지는 역할이에요. 지금 지우개가 요 하얀 부분인데 좀 많이 써가지고 달아서 그렇거든요. 조금 나오면 더 이렇게 기울여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 지우개 같은 것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북. 뭐 스케치북은 이제 용량인데, 스케치북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종이 질감의 무게를 나타내는 거가 180g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이 종이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용량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용량은 180g에서 200g 사이에 해당하는 스케치북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있죠? 네. 그럼 모든 스케치북에는 용량이 써 있어요, 대부분.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뒷부분에 써 있네요. 뒷장에 200g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 4,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4,000~5,000원 정도면 180g이나 200g 브랜드에 따라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브랜드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드로잉 기초 공부하실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혹시나 집에 쓰던 거 있으시면, 초등학생용으로 이제 유치원생 위주로 나왔었던 건데, 혹시 집에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요거 쓰셔도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훨씬 얇죠. 저 뒤에를 보니까 제가 여기 핫핑크로 표시를 좀 미리 해놨어요. 130g이네요.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 않게 표지가 240g이고요. 내지는 130g. 저희가 A4 용지가 보통 80g이거든요. 그러니까 80g에서 한 50g 더 무게가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계신 거 일단 선연습이나 기본도형 연습하실 때는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시고 혹시 이제 다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한 180g이나 200g에 해당하는 용량 확인하시고 4~5,000원 선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색연필 수채화 전용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전용으로 사용하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 할 때 쓰는 전용지, 수채화 할 때 쓰는 전용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200g 이상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보통 220g 정도. 자, 그래서 색연필을 하시는 분, 보테니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220g 색연필 전용 스케치북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수채화 전용은 있었지만 색연필 전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색연필 전용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색연필 전용으로 쓰니까 훨씬 부드럽게 잘 이렇게 색연필이 먹더라고요. 컬러가 들어가면은 색칠 수업이나 색연필 수업 때 제가 다시 색연필 종이에 관련된 전용 스케치북에 대해서 한 2가지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은 연필 깎기죠. 이제 보통 칼 저는 커터 칼로 이렇게 연필을 깎던 세대예요. 그래서 잘 깎아요. 길고 뾰족하게. 근데 처음 이렇게 안 깎다가 갑자기 깎으시는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로 깎다 보면은 적응도 안 되고 조금 힘들어서 요즘에는 연필 깎는 이런 재료 도구들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나왔긴 했지만
그냥 손으로 깎는 게 쉬웠고 좋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연필 깎기도 수동하고 자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를 커버를 뚜껑을 열면 구멍이 큰 부분하고 작은 부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작은 부분은 이제 연필 같은 거 깎으시고 큰 구멍은 네, 색연필 같은 거 깎으실 수 있어요. 휴대용으로 아주 편리하게 갖고 다닐 수 있고요. 이제 요거를 깎은 거를 버릴 때는 여기 프레스 눌러서 내리시면은 얘를 또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들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조금 크죠. 근데 이거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연필 깎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길이에 원하는 굵기에 해당하는 연필을 깎아야지 중간중간에 깎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연필을 깎다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리듬이 깨져서 연필을 이렇게 기계로 깎는 거 안 좋아하고 손으로 깎는데, 요즘에 이 전자동을 보고 제가 이 자동을 보고 홀릭됐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주위도 연필 가루도 날리지도 않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작품에 연필 가루가 이렇게 날리거나 묻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자동을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좋아해서 구입을 했는데, 얘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두 가지 구멍, 아까처럼 연필과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 두께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누르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얘는 연필을 꽂으셔야 돼요. 연필을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자동으로 그냥 깎여요. 자동으로 깎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돌리지 않아도 되고 손으로 깎지도 않게 돼서 간편한 것 같아요. 이거 구입할 때 한 10,000원 줬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깝지 않게 샀어요. 제가 샀는데 제 딸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닉네임을 붙여놓고 쓰고 있네요. 자, 요 제품은 더웬트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수동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동 휴대하기에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도 이거 있어요. 이거 아시죠? 네. 뭐 굳이 이게 있으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돌리고 깎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휴대용으로 필요하시다면 뭐 스테들러 같은 거, 수동 같은 거 하나 구입해 주셔도 좋고, 자동 같은 것도 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칼로 저처럼 깎기 편하신 분들은 칼로 깎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우개, 스케치북, 연필 깎기에 관련된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기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연필 부분이 이제 제가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좀 설명이 길고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필은 이제 제가 갖고 준비해 온 것은 이 스테들러는 커버만 있어요. 예, 내용물이 없어요. 이거 제가 언제 산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 산 건지 모르는데 이 커버만 지금 저한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연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약간 시안 컬러의 블루가 조금 가미된 느낌에 해당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컬러 연필 스테들러를 나타내는 독일 제품이고, 요거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요 케이스는 아까 그 자동에 해당하는 연필 깎기 회사 영국 제품이죠. 영국 제품 더웬트라는 건데, 제가 카바를 열어볼게요. 짠! 막 이런 거 보면 막 뭔가 막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연필의 굵기, 기호에 대한 설명 때문에 세트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세트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이따가 선택해주는 이제 한 6가지에서 7가지에 해당하는 연필들만 있어도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그림 좋아하고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재료 욕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내가 이거 세트 하나, 뭐 커피 한두 잔 안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 구입해 놓으면 거의 평생 20년, 10년은 쓰실 것 같아요. 뭐 연필 작업만 하지 않으시는 한. 네, 그래서 요거 투자해서 그냥 요것만 봐도 배부르고 막 그림 그려야 되는 어떠한 열정이 생기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화방 하나 가졌으면 하는 것들이 늘 미대생들의 꿈 중, 네, 뭐 꿈이라긴 좀 그렇고요. 예, 화방에 있는 것들 모두 집에 갖다 놓고 싶은 마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쓰고 싶은 물감 보면은 사진이라도 막 담아놔야 제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갖다가 제 방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물감을 해놓으면 밥 안 먹어도 진짜 배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지고 싶은 물감은 흑흑 아크릴 물감인데 좀 많이 비싸요. 네. 그래서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저는 작업을 하는데 가끔씩 몇 개만 사서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재료에 관련된 걸 조금 뭐 정말 몇만 원 하는 거 아니고 몇십만 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료를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세트를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굳이 세트를 사시지 않는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일단 보시고 제가 다시 얘를 살짝 올리고 네, 좀 설명을 이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연필은 크게 H계열과 B계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H계열은 하드니스, 저 발음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하드니스의 H 이니셜을 표시한 H계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쪽 계열은 연하고 단단하다. 그리고 B계열, 블랙니스 해가지고 B의 이니셜을 따서 B계열이다. 진하고 부드럽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F라는 애가 있어요. 사실 F라는 애는 거의 쓰진 않아요. 세트의 구성시에 거의 센터 역할, B계열과 H계열을 분류해주는 그 중간 느낌이라고 보시는데, 얘는 뭐 굳이 영문을 이니셜을 따지자면 발음이 약해서 farm 뭐 이렇게 견고하다, 단단하다 뭐 그런 의미로 H계열과 B계열의 중간 정도 느낌에 해당하는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F라기보다는 HB를 중심으로 해서 연필 선택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계열, HB를 중심으로 해서 B가 있고 H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B, 2B, 3B, 4B 이렇게 숫자가 커져요. 커지면서 더 진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뭐랄까요, 이렇게 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잘 부러져요. 그래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더웬트 같은 경우에는 요 마지막이 9B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9B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제일 두꺼워진 연필 B계열. 자, 그럼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H계열이다. 그럼 H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H, 2H, 3H, 4H 해서 점점점 5, 6, 7, 8, 9 이렇게 해서 얘도 지금 보니까 더웬트는 구성이 9H까지 이루어져 있네요. 9H라고 읽어요. 9H라고 읽진 않아요. 네, 9H. 자, 그럼 이 H계열은 하드, 단단하고 견고하고 연하다. 네, 그래서 가늘고 가는 선에 이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일 가는 연필하고 제일 두꺼운 연필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면 어때요? 이 굵기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죠.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살짝 그어 볼게요. 같은 힘을 주고. 어때요? 얘는 거의 어두운 블랙 느낌, 얘는 밝은 느낌에 해당하는 선이 나타나죠. 네, 얘와 얘의 차이는 참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필의 굵기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지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호는 모든 브랜드 연필에 같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테둘러 이 제품에 해당하는 연필도 네, 밝기, 굵기에 대한 표현은 다 비슷비슷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 구성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더엔트 같은 경우에는 9B에서 9H까지에 해당하는 연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둘러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것들은 12B까지도 있고요. H는 10H까지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가지로 해가지고 6B까지 있고 4H까지 가장 많이 쓰는 연필이죠. 요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연필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 자, 그랬을 때, 요 HB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요 HB 단계를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밝은 단계, 어두운 단계, 중간 연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쓰던 연필, 학습용으로 많이 쓰던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술 쪽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스케치용. 네, 스케치할 때는 뭐 너무 진하거나 너무 가늘어서 안 보이고 지우개를 집어도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용이 지울 때도 편하고 예,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스케치를 할 때는 보통 HB 정도로 스케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좀 커져서 뭐 4절 이상, 2절까지 갈 때는 2B나 뭐 3B, 4B 요 정도 선택을 하셔도 되고 4절 이내에서 스케치를 하실 때는 HB로 스케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필에 대한 두께, 굵기,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것들을 제가 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기본 도형 그릴 때, 굴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평면에서 입체로 들어갈 때는 명암이 필요하다. 그래서 밝은 명도, 어두운 명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필에 이 밝기를 아셔야지만 연필을 선택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쪽 밝은 느낌에 해당하는 그 연필, 중간 톤에 해당하는 연필, 어두운 톤에 해당하는 연필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명도를 할 때, 중명도를 할 때, 저명도를 할 때 이 고명도의 느낌은 얼만큼인지, 중명도는 얼만큼인지, 저명도는 어디까지 어두워져야지만 그 3단계의 명암 구분으로 인해서 좋은 환의 입체를, 작품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얼마만큼의 밝고 어두움을 모른다면은 네, 작품을 했을 때 이 입체의 느낌이 나타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면 연필 한두 개로도 손의 감각을 가지고 밝고 어두운 느낌들을 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연필 한두 개로 사실 힘들어요. 힘 조절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필의 굵기에 해당하는 연필을 선택을 하셔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할 때 체인지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고 후에 작품이 들어갈 때 요거를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7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H 계열에서 밝은 톤, 자 이제 우리가 밝은 톤 고명도라고 얘기를 하죠. 고명도에서는 EH, 4H 이렇게 2개 정도. 그 다음에 중명도 느낌에서는 HB, B, 저명도에서는 2B, 4B 이렇게 2개씩 6개 정도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장 밝은 부분은 지우개를 이렇게 지워내면 되는데 가장 어두운 부분에 대한 그 손의 힘 조절이 없으셔서 사비로 했을 때 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두운 블랙 계열에 해당하는 흑색 느낌을 나타낼 때는 조금 더 어두운 연필 하나를 좀 추천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B 정도, 6B 정도 하나 정도 더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연필의 기호와 굵기를 이용해서 작품을 연결시켜서 작업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 이 수업을, 이 영상을, 제가 자꾸 수업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